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7월 13일이고요.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염전님 어서 오시고요. 도도왕비님, 대박성경님, 소담님, 반갑습니다. 게스트분들 모두 반가워요. 유튜브 계신 분들이요. 네. 형준님 어서 오세요. 따스한님, 헐헐너님, 송혜님, 해피정님, 긍정의 힘님, 고삐리님, 해바라기님, 탄풍이님, 블루스카이님 어서 오시고요. 문영민님, HM우님 어서 오세요. 시엘시엘님, 남미용님, 김베드로님, 송현님 어서 오세요. 풍님 부자님, 그리고 부자 마돌님, 김엔비님, 마정란님, 부자 오빠님 어서 오시고요. 진아송님, 성환아빠님, 원태호님 어서 오세요. 윤영숙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대제비제이님 어서오세요. 찐빵님, 영은님, 행복한 통장님, 졸졸졸님, 도채호님, JBS9895님, 얼음골님, 배제트님, 전창국님, 행복한 부자님, 동신님, 김은실님, 서울캡틴님, 한휘규님, 태호 어머니님, 전미정님, 빨강망토님, 미소돔님 어서오시고요. 김철두님 어서오세요. HS윤님, 김진기님, 천지희님도 어서오세요. 주식 부자 해와 달님 오늘 왜 이렇게 많아? 네. 그리고 김혜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핑크색 안경은 없어요. 일부러 모자 크게 한 거예요. 얼굴 작아 보이게 하려고. 태어머니님. 네. 그리고 차경수님 어서 오시고요. 건강한 미래님, 초록별님 어서 오세요. 바다님, HWI님, 한송이님 어서 오세요. 오노노님, 안동부자님, 안녕하세요님 어서 오세요. 실시간에 오셨군요. 김경아님 반갑습니다. 사랑의 부자님, 이경춘님, 나그네님, 블루스카이님 아까 인사드린 것 같은데요. 네. 연우님 어서 오시고요. 백만부자님 어서오세요. 백호님, 새롭과 함께님, 별들의 천국님도 어서오세요. 너무 많다. 활기찬 부자님, 골든바님, 옥구연아님, 함노헌님 어서오시고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출석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제는 뭐, 출석만 부르는 거 보면은, 한 1000명쯤 온 것 같은데, 예, 1000명은 안 온 것 같더라. 다들 10명씩 데리고 오라는데 아직도야? 네? 네. 최말숙님 어서 오세요. 네. 천지님, 주식이 오른 다음에 지금 사도 될까요? 네. 그때 안 샀는데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이런 말은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젠 또 때를 기다려야죠. 주식이 오르고 나서 매수라는 부분들은요, 생각해봐요. 시장이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자, 분명히 여기서 사야 되는데,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고민을 한다. 그때는 그냥 안 샀는데요. 요때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은 늘 해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때가 되면 또 다른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요. 다른 타이밍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실 때요. 생각해봐요. 자, 지금은 아래쪽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위로 올라왔죠. 근데 오늘 시황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얘가 그냥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이상해져요. 이렇게 또 막 올라가 버려. 그러면은 단박에 올라가서 좋긴 좋겠지만 조정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데드 크로스 나온 부분을 해소하려면 데드는 뭘로 해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데드는 데드의 해소법은 골든이요. 네. 모쏠의 해소법은 네. 뭐 소개팅이든 뭐 해서 만나야 되겠지.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드 크로스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은 골든 크로스가 만나줘야 돼요. 손실난 종목을 해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이 나야지.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거. 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 포지션을 우리가 잡으시려면 손절은 아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본다면 이제는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돼요? 자, 여기 아래쪽 지지 라인들을 잡아야 되겠죠.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베이스에 깔고 있어요? 최후의 그달님 어서 오세요. 베이스에 깔고 있는 건 뭡니까? 모자 2개 있어요. 2개. 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거시기하고 2개 있습니다. 까만색 하고요. 자, 주식은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싸게 산다를 가지고 있잖아요. 싸게 산다. 네? 싸게 산다. 싸게 산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베이스를 깔고 보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쌀 때 사가지고 올라가는 걸 즐기는 거죠. 자, 내려오고 있는 상태라면요. 건드리지 말자 그랬지. 자, 지난번에 뭐 SNU 이거 수익 나다가 이제 또 좀 많이 들어왔죠. 아니야, 이거 아니잖아. SNU 맞지? SNU. 자, 수익이 발생했다가 또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동안은 그냥 놔두세요. 어차피 우리가 근데 그 당시에 뭐 20% 30% 먹고 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럼 뭐 팔아먹어도 되지. 왜냐면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건 난 20, 30% 먹고 상한가였으니까 수익 내고 팔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팔아도 돼요. 네, 이건 뭐 맘대로 하셔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거 먹고 팔 거 아니다 라고 했다라면 내려가는 거 감당해야지. 자, 예전에 드라마 이런 게 있어서 상속자들이란 드라마 아세요? 그 박신혜하고 이민기인가? 누구요? 걔 이름이. 하여튼 뭐 그런 애들 나오는 애 있었잖아. 남자 이름은 기억 못해. 아무튼 그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뭐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네? 왕관을 쓰려는 자 기억하세요? 이민호요? 네. 이민호든 저민호든 간에 관심 없고요. 네, 박신혜만 기억하면 돼. 아시겠죠? 그것도 또 남자애 또 하나 있잖아요. 그 누군지 모르지만 네, 그런 애도 있고 거기 뭐 네, 지금 이민호라고 얘기하신 분은 전부 다 여성분들이죠. 네, 행복한 공간님, 송현님, 은혜님 맞죠? 네, 맞다니까.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김우빈 김우빈 공간님은 아주 잘하시네. 김우빈도 아시고 네, 강하늘 뭐 그런 건 모르겠고 네, 아무튼 관심 있는 것만 기억하는 거야. 왕관을 쓰려는 자는 뭘 해야 돼요? 무게를 견뎌라.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런 거예요. 시장이라는 것이 조정을 좀 받게 되잖아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뭐. 네, 그러면 더 많이 먹으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정을 견디라 이 얘기요. 조정을 견디라고요. SNU는 뭐가 걱정일까요? 뭐 별로 걱정될 거 없어 보여요. 어차피 뭐 매수한 가격대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건데 뭐 최근에 주가가 좀 내려서 더 내려갔다. 그럴 수 있지 뭐. 그잖아요.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기억하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할 때 또 그 얘기 해드렸어. 아우 힘들어요? 죽것이요? 아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계좌가 아주 박살이 난 것 같아요. 뭐 주식 못할 먹을 것 같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그 불과 월요일이야. 그게 그렇게 거시기도 아니고 그냥 월요일입니다. 개떡같이 내려갔으니까 괜찮아요. 올라갑니다. 네? 밧주 내가 밧주까지 해주잖아요. 화요일날 밧주까지 해드렸지. 지금은요, 여러분들 그 그림 기억나세요? 지금은 상승장이라네. 네? 많이 올랐었던 것도 또 내려가는 것도 지금은 상승장이라고요. 추세적인 부분들은 뭘 하고 있다고요?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계좌 또 좋아졌지. 계좌가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음에 또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또 하하호호 히히헤헤 그러면서 또 들어오셔서 네, 재밌게 또 즐기고 있죠. 그래도 밧주도 하는 거고, 만약에 주가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개판이었다 그랬으면 이럴 때는 뭐 밧주가 있었어? 없었지. 성투사 이 새끼 막 그러면서 내 그 집신 인형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벽에다 매달아 놓고 막 그 다트 집어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트판에다 내 사진 이렇게 붙여 놓고서 네, 막 집어 던져 가지고 막 맞추게 하고 막 네, 이런데 막 아프더라고. 자는데 막 갑자기 네, 가슴이 막 뜨끔하고 막 네, 이럴 땐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때는 아니야. 네, 계좌는 어차피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가장 좋았던 시절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내 투자 원금이 뭔데? 내가 왕년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 옛날에 잘 나갔거든? 저도요 100m 달리기 12초에 뛰던 사람이에요. 지금은요? 지금은 100m로 완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달리기를 하는데 배도 출렁거리는 것도 있거니와 이게 뜀박질 하면은 힘들어.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 해드리지만 양반은 원래 뛰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비가 와도 전 절대 못 뜁니다. 네, 근데 저는
예전에는 100m 12초 달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못 뛰잖아. 그럼 열심히 운동하다 보면 이제 한 100m를 한 30초에 뛰지만, 네, 이제 25초로 들어가고 20초로 들어가고 다시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주 좋았던 그 시절만 자꾸 기억하지 마세요. 그 시절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시면은요, 여러분들 발전이 안 돼요. 네.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지 여부를 보셔야 돼요. 어제보다 낫잖아요. 네? 주말마다 산에는 가는데 갈 때마다 힘들어요. 가치나님 어서 오세요. 힘들어. 그리고 사실 그 뜀박질 하는 것도 애들이나 하는 거, 몸이 가벼울 때 그런 거 하는 거지. 산도 애들이 그래서 더 잘 탄다면서요. 나는 그 꼬맹이들이 막 산에 폴짝폴짝 뛰어다니면 저 새끼들은 지지도 않나 그러는데 잘 다니더라고. 근데 나는 한 발짝 뛸 때마다 으하 그러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살아. 그렇게 해야지. 그거라도 안 했으면 지금 내가 여기 누워가지고 방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워가지고. 아이고 오늘 거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서 천천히 그냥 오늘은 좀 올랐네, 살 것 같네, 그러고 있겠죠. 응? 그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으로 가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몸이 좀 힘들어지네요. 네. 운동하세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자, 아시겠죠? 자, 지금 위치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뭐 종목 진단, 종목에 대한 대응법, 사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내 계좌가 지금 어제보다 올라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내가 그 종목에 몰빵을 쳤다 그러면 그거 잘못한 거야. 네? 나 이 종목밖에 없는데 이 종목 오늘 내려가서 오늘 계좌가 마이너스 나왔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최소 10개도 사실은 적다고 생각해요. 30개, 50개 정도는 일단 포트에 담아놓고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중에 하나, 두 개가 잘못했어도요, 나머지가 보상을 해줄 만한 게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요것만 다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나만 타겟팅 돼가지고 걔네들만 골라서 빠졌어. 시장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만 사게 된겨. 그래가지고 걔네들만 계속 내리는겨. 그러면 계좌는 계속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죠. 이거 계속 빠지니까 또 샀는데 얘도 또 빠져. 또 샀는데 얘도 또 빠져. 또 샀는데 얘도 또 빠져.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전생에 혹시라도 나라를 팔아먹은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무슨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전생을 살았던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걱정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똑같이 해드렸어요. 얘기 다 해드린 거야.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지. 네?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 그러면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복수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복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그림이 어딘가 있었는데, 나는 이제 그 지난번에 손실난 종목에 대해서 복수를 한번 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다 그냥 뭐 복수의 칼날을 갈아가지고 이 그림 어디 갔냐 근데. 복수 그림이 있었는데, 이 그림도 있다 여기. 네, 이거 봐보세요. 네, 옛날에 해놓은 것들인데, 여보게들 지금은 상승 추세라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림 보면요, 저런 건 무시하고 그냥 돌격하라. 네, 잔챙이는 무시하라 이 얘기예요. 잔파동은 무시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셔도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문제를 삼아야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죠. 네, 근데 자꾸 뭘 한다고? 남의 다리를 자꾸 긁는 거야. 벅벅벅벅 계속 긁고 있어. 그냥 막 계속 긁어. 그냥 막 벅벅벅벅 그리고 계속 긁어. 근데 계속 간지럽지? 네? 계속 간지럽잖아. 이게 뭔 일이요? 벅벅 계속 긁는데 계속 간지러워. 남의 다리 긁는 거야. 어떤 이야기예요? 내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종목을 새로 샀는데 그 종목이 수익이 안 나고 또 손실이 나.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되면은요, 계좌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투자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앞으로도 뭐 더 좋은 대응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계좌도 수익이 나는 거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림이 또 뭘 섹시해요. 이걸 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매수를 해서 손해를 봤어. 네? 손해를 봤어. 근데 아하, 복수를 한번 해볼까나? 그러면서 똑같은 데 또 들어가는 거지. 네. 그럼 똑같은 놈이 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새 까먹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요거 봐봐요.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딱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주가 이렇게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반도체는요. 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물체를 도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걸 이제 전도체라고 그러죠. 네, 그 전체가 도체다 이야. 그러면 그거 전도체, 전기가 그냥 무사 통과하는 거야. 철이라든지 물 뭐 이런 것들이 전도체가 되는 거고요. 반도체는 특정한 신호나 특정한 어떤 사이클, 펄스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전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아니면 전기의 양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반도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온도에 이 서미스트라고 하는데 온도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전기가 통해. 낮아지면 전기가 낮아져.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지. 온도가 높아지면 끊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다리미 같은 거 있잖아요. 다리미 같은 거 이용할 때 보면은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은 다 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서미스트라는 반도체를 넣어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회로가 딱 닫혀버려.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해. 그럼 식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가면 다시 반도체가 딱 열려. 그래서 또 전기가 통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반도체. 그러니까 도체라는 것은 흐른다는 얘기야. 길도자에 몸치자인가? 맞나요? 네. 그 전기가 흐르는 그 물건을 도체라고 해요. 그리고 안 흐르는 것을 부도체. 그리고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것을 반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넘어가서 보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여기서 뭘 한다고? 주가가 내려가. 그 다음에 횡보, 반등. 자, 우리는 여기서 사서 실패했어. 근데 여기서도 죽어도 안 사고 있다라는 것은 또 문제가 되잖아요. 자, 이때와는 분명히 상황이 다르죠. 이때는 내려가고 있었지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려가고 있을 때 사가지고 손실을 봤어? 야, 씨, 이러면 안 되겠다. 올라갈 때 한번 사보자. 네? 그런 것만 어떻게 잘 잡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지금 물려있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물려있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물린 거는 물린 거니까. 근데 물려있는 것들은 어디에서 있던 애들이에요? 여기 있던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탈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얘네들을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을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춰서 돌아설 때 때려 먹거나 아니면 그냥 뒀다가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대응하거나 비중이 적으면 견딜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중이 적으면. 근데 여기에 몰빵을 쳐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답이 없어.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막 뜯었다 붙였다 하는 전략을 세우거나 아니면 걔는 그냥 그대로 잘 모셔두고 비중이 크니까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딱 모셔두고 다른 쪽을 잘 관리해가지고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행히 근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위에서 산 애들이 대부분이 대장주인 경우가 많죠. 대형주.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뭐 LG생활건강 이런 거면 안 되겠지만, 네. 이런 데서 뭐 삼성전자를 샀다든지, 뭐 현대차를 샀다든지, 그래서 물렸어. 이런 것들은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게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포지션을 보셔야 돼요. 지금은 당연히 올라올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종목이 올라올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뭐라고 그랬죠? 그럴 수도 있다 이 얘기요. 왜? 왜 그럴 수도 있어요? 시장이 아직 어려. 시장이 아직 어리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그림이 또 있었어요. 아, 오늘 그림 또 많이 얘기하네. 네. 그림을 이렇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책을 사세요. 책을 사서 보면 한 번에 그냥 다 볼 수 있어. 그냥 그림이 어디 있었는데 이게 찾는 것도 이게 일이구만. 예. 여기에 맞는 그림이 있었어요. 아까 봤는데 어디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게 한참 내려야 되는 건 또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여기. 여러분들 격하게 공감하셨던 바로 그 그림. 네. 돈 벌어와라 이거야. 돈 벌어와라. 네. 응애인데 돈 벌어와라 이거야. 돈 벌어오라고. 돈 벌어오라고 난리야. 그냥 막 야야. 그런데 애는 어떻게? 애가 나가서 돈 벌을 수 있겠어요? 아 근데 물론 애도 돈을 벌 수는 있어. 그죠? 요즘에 보니까 뭐 그 애기들 용품 가지고 뚝딱뚝 하는 애들 뭐 유튜브로 돈 많이 벌더만 나보다 돈 많이 버는 것 같더라 걔네들은. 네. 응? 이해되시죠? 응애 울고 있는데 왜 너 돈 안 벌어오냐? 돈 벌어와라. 이거 비정상이란 얘기예요. 자,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이 돼줘야 돼. 그 조건은 뭐예요? 시장이 나에게 기회를 주는 시기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어요? 장이 힘들어요? 장이 괴롭히는 것 같아? 시장이 괴롭히는 것 같아? 세상이 나한테 왜 이래? 왜 계좌가 안 올라가죠? 왜 오늘 같은 날도 마이너스가 나왔을까? 왜 오늘 같은 날 왜 마이너스 나온 거야, 근데? 그것도 진짜 궁금하네. 오늘 같은 날 마이너스 왜 나온 거예요? 도대체 뭐야? 뭘 갖고 있었길래? 어떻게 그렇게 올라간 종목이 한 개도 없이 마이너스 나오고 있을까? 오늘은 계좌가 플러스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언제 대비해서? 어제 대비해서요. 종목이 왜 이렇게 안 가냐는 질문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여러분들이 다 찾으시면 돼요. 왜 안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안 가요? 삼성전자 왜 더 많이 안 올라가요? 왜 9만원 안 됐어요? 현대차 왜 30만원 안 가요? 왜 뭐 이거는 왜 떨어지고 있어요? 뭐 화장품 왜 안 올라가요? 리오프닝 언제 올라가요? 왜 안 가요? 뭐예요? 네? 왜 안 올라가는 거죠? 그 답변이잖아요 지금. 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왜 안 올라가는 걸까요? 첫 번째, 개떡이라서 계속 내려가거나, 두 번째, 아직 올라갈 때가 안 된 거지. 그 올라갈 때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장으로 판단하라니까요. 지금 여기 2700 넘어가기 전까지는요, 아주 답답합니다. 네? 아주 답답합니다. 이거를 계속 제가 여러분들이 주입을 해드리고 있죠. 자, 저기까지는 여기는 전부 다 뭐라고요? 그냥 바닥을 다지는 구간. 이제 바닥이라는 것을 확신해주는 구간이 2500을 넘어가면서 만들어진 건데 이제 상승적으로 좀 가보자. 그런다고 해서 다 끝나요? 네? 아침 먹었다고 오늘 밥 다 먹었어? 아니잖아요. 점심도 먹어야지. 저녁도 먹어야죠. 그래야지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오늘 그냥 마감 시장 올랐다고 일 끝났어요? 아니잖아. 오늘 저녁 방송 이걸 또 끝내야지 오늘 일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네? 뭐예요?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야. 내가 쉬려면 내가 뭔가를 만들려면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 대한 그림이 또 있잖아.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야 되는 이유는 여기 다 들어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이겼다. 이 그림만 봐도 그냥 방송 다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이게 사실은 다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고민이나 그런 것들을 소스로 다 찝어가지고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거잖아. 요 그림이잖아. 네.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철수가 아파. 아파요. 근데 놀고 싶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 의사가. 이 새끼야 놀고 싶으면 회복을 먼저 해야지. 응? 회복을 먼저 해야지 나가 놀 수 있는 거 아니야. 눈싸움도 하든 뭐 썰매를 타든 뭘 하든지 간에. 네. 회복이 돼야지. 뭐 지금 시장이 회복이 안 된겨. 응? 시장이 회복이 안 됐어요. 이게 책에 들어있어요. 이게.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어. 너무 많아서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놀려면 뭐 해라 이런 건가요? 네. 뭐 하여튼 뭐 보다 보면 있을 거예요. 네. 나도 어디 뭐 페이지를 다 여기 있다. 찾았어. 우와. 133페이지. 와와와와와와와와 여기 있죠? 네. 책에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이쯤에서 광고를 또 이 책을 사시면 자 이 책 한번 사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네, 이 책 한번 읽어봐.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것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어요. 물론 그것을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는 직접 그리는 건 아니고 제가 만든 겁니다. 그림을 만들었다 봐야 되죠. 저는 이렇게 그 인터넷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 만드는 거냐, 디자인했다고 해야 되나요? 디자이너. 네. 그래픽 디자이너 해야 되나요? 네.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제가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작권이 저한테 있어요. 제가 다 만든 겁니다. 근데 뭐 어차피 그냥 갖다 쓰셔도 돼요. 네. 이거 뭐 이거 그림 이런 거 많은데 갖다 쓰셔도 됩니다. 뭐라 안 해요. 네. 뭐라 안 하니까 대신에 출처만 밝혀주면 돼. 그냥 다 갖다 써도 돼. 네. 팔아먹지만 마시고.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조금 체득을 좀 하셔야지 돼요. 그런 것들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제대로 된 그 포트폴리오를 또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0.3% 올랐으면 괜찮아요. 괜찮은 겁니다. 빨리 올라오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증을 느끼고 계실지 모르지만 어제보다 나아졌어? 그럼 된 거예요. 아니 어제보다 나아진 게 아니라 그저께보다 나아졌겠죠. 그 다음에 월요일보다 나아졌겠죠. 이번 주 내내 계속 좋아지고 있겠네요. 그죠? 월요일보다 화요일이 좋았고 화요일보다도 수요일이 좋았고 수요일보다도 목요일이 좋잖아요. 계속 좋아지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재료가 없어. 연준 위원들도 샷다마우스예요. 샷다마우스. 샷다마우스가 뭔지 아시죠? 샷다마우스. 이거 콩글리시인가요? 왜 유헤드 빙빙 막 이런 거 다 콩글리시인가? 네. 되게 우리로서는 저거 뭐지? 친숙한 영어인데 샷다마우스. 입을 다물어야 돼. 블랙아웃입니다. FOMC를 앞두고 나면은요, 일주일 전부터 애들이 말을 못해요. 근데 어차피 말해봤자지만, 네? 연준위원들 말을 못해. 그 다음에 경제지표 나올 거 다 나왔는데, 이번에 PPI 지표 괜찮죠? 네. 이 물가지표 자체가 괜찮아요. 이번에 뭐 근원 가지고 뭐 얘기가 근원 CPI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근원 CPI 가지고 뭐 벌벌 떨다가 이게 4.8이 나와버렸잖아요. 네? 예상치보다 더 떨어졌어요. 괜찮은 거 아니냐 이 얘기지. 네?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뭐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나갈 게 아니죠. 왜냐면 CPI는 다음 달 되면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져요. 그런 부분에 보셔야 돼요. 종목 비중을 50% 갖고 가시는 분들은요,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나 한 방에 50%를 지르지 않았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그 정도까지 가려면 계속 올라가는 종목에 베팅을 하면서 떨어지는 것들이나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 팔면서 시장 상황을 보고 했겠죠. 이제 장이 좋아져서 이것저것 살 게 많아지면 또 종목 수는 늘어나게 되겠지만, 네, 지금 같은 장에서 그래, 뭐 지금 같은 상태에서 이놈만 가지고 일단 가보자,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가시려면 아직 멀었어요. 거기까지 가시면 아직 멀었습니다. 네, 부자 오빠님 저분의 그 경력을 파고 들어가면요, 리먼 사태 때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리먼 사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푸틴 사태라고 해야 됩니까? 푸틴 사태? 네. 아니면은 아롱 사태? 뭐 이런 거요? 네. 뭐 사태 같지도 않은 이런 사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조정을 받은 거지, 저런 어떤 굵직굵직한 그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비중을 줄여서 압축하고 들어가려면요,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의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어떤 그런 풍파나 이런 것도 없고, 또 수익을 베이스에 깔고 가니까 좋아요. 네. 멸절 사태는 영웅문 아닙니까? 아미파 멸절 사태죠. 영웅문에 거기 나온 애 아니야? 거기 소설 영웅문. 의천도룡기에 멸절 사태, 아미파 장문인이었나요? 그거 언제적 책이지? 와, 근데 네. 멸절 사태를 또 기억하시네. 네. 그런 게 있네요. 있습니다. 의천도령기. 김용의 소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그 그림을 또 찾아야 되나? 네. 만만해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뭐 강방청 씨든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뭐 100억을 벌었어, 1000억을 벌었어. 뭐 잠깐 사이. 근데 실제로 생각해봐요. 포트를 이렇게 구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몇천억을 벌 수가 없어. 나는 100만원 시작했는데 몇천억을 벌었대. 난 1000만원 시작했는데 몇천억을 벌었대. 이거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왜? 이거는 더블 치고 거의 몰빵식 투자입니다. 몰빵식 투자예요. 근데 이 몰빵식 투자는 우리가 하면 안 돼. 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잔뼈가 굵었어요. 여러 번 투자를 하다가 실패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러다가 무엇을 했어요? 크나큰 위험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바로 이거야 라고 하면서 그쪽에다 집어넣은 것이 10배 터지고 20배 터지고 하면서 돈이 크게 불어난 거거든요. 그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하도 다 봐보세요. 언제 산 거야? 다 밑바닥에 산 거야. 존 템플턴은 돈 어떻게 벌었어요? 미국 공황 때 다 나가 자빠졌을 때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가 75% 까일 때 바닥에서 다 주워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 것도 생기지만 돈 버는 것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초보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초보자들이 운 좋게 바닥에서 샀어. 위에서 다 팔아먹어요. 위에서 샀어? 그럼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내가 자신있게 베팅할 수 있는 정도, 그게 무모함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투자가 되려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처음 과정은요, 초보자의 과정은 단타가 아니에요. 초보자는 단타로 가시면 안 돼요. 초보자는 단타로 가시면 안 된다고. 단타는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집중 투자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잖아. 자꾸 따라서 하려고 하잖아. 왜? 얘네들이 나 돈 벌었다 이거 봐라, 이렇게 했더니 돈을 벌었대더라, 이렇게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그것만 따라 하려고 하는 거야. 중간 과정은 다 건너뛰고요. 응? 중간 과정 건너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지. 그리고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 구축했는데 얘네들은 당연히 천천히 올라가거나 그 구축이 이렇게 천천히 되어 갈 거야. 그 중에서 팡팡 튀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자꾸 뭘 쳐다봐요? 좀 살만해지면 저 위에서 올라가고 있는 급등주를 자꾸 쳐다봐요. 아유, 내 건 언제 저렇게 되지? 막.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비중을 줄일 때는요,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들에서 주가가 좀 떨어질 것 같다 싶은 것들은 많이 줄이죠. 뭐 절반 이상 그때도 팔았었죠. 그 당시에. 네. 요 당시에. 우리 그때 포트 한번 정리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 위에서 한번 싹 밀어 팔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지금 내가 산 중턱에 있느냐, 산 밑에서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산 꼭대기에 있느냐, 이제 하산기만 남았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호구본가 인사하고서 나 이제 내려간다 그러고 내려가는 건지, 이제부터 시작인 건지,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잔치집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지, 이미 다 끝나가지고 내가 지금 가면 설거지밖에 할 게 없는지, 먹을 것도 없는데 가서 설거지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을 아시면 돼요. 그것을. 그러니까 고점에서 간단하게 8글자로 끝나잖아요. 저점 천국, 고점 지옥. 네? 저점 천국, 고점 지옥으로 끝나는 거예요. 포트를 줄일 정도가 되면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겠죠? 이순신님. 포트가 줄어들 때면 시장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요 그냥 뭐 말씀드리면 보세요. 밑에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종목을 늘려가요. 위에서 꺾일 때는 종목을 줄여요. 계속 느리다가요, 급등하게 되면 이제 조금 쉬는 자리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비중을 줄여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버텨요. 더 뭐 그중에 올라가는 것들 팔아먹겠지만 추가 매수 들어가지 않고 버팁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다시 채워나가요.
그러면 얘네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고요. 새로 산 놈들도 올라가고요. 그렇게 되는 거지.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한 번에 딱 하니까 쉽죠. 2020년부터 1, 2, 3, 4년에 걸쳐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서 나왔다 봐도 되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게 말은 되게 쉬워요. 말은 되게 쉬운 게 자 보세요. 바닥에서 사가지고 올라가면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요. 그냥 많이 올라갔죠? 그럼 팔면 돼. 이게 이 기간, 이 짧은 시간, 이 한 10초도 안 되는 동안에 내가 짓거린 이 내용이 1년이 넘는 동안에 주가가 만들어낸 내용이에요. 그 전에 뭐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래요?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거야. 태우는 거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행인 것은 네? 다행인 건 뭐예요? 예전에 저기 커뮤니티 그림이 하나 이게 있었는데 어디 있었지 이것도? 아 이거 그림이 이런 걸 또 그림을 보여드려야 돼. 보여야지 그림을 봐야지 눈에 팍 들어옵니다. 이거는 책에 없는 거라서 커뮤니티를 봐야 돼요.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시면은 네 이 그림이 있는데 봤쥬 하는 그림이 있었는데 어디서 봤지 내가? 어디서? 아 이거 그림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요. 봤죠? 어디 갔냐? 봤죠? 이거 그림을 꼭 보여드려야 돼요.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있다. 찾았어. 자, 봐봐요. 코스피의 목적지는 5천입니다. 탑승 요건 살아있는 거. 네? 자, 그럼 먼저 가겠습니다. 봤죠? 이 개도 따라가자. 개도 따라가고 있어. 근데 여기 승무원이 뭐라고 했어요? 주식 팔아먹은 사람들은 탑승하실 수가 없는데요. 왜? 주식이 없잖아. 네? 주식이 없잖아. 주식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주식이 없으면 티켓이 없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장이 올라갈 때 주식이 없으면 이게 마이너스 주식이든 플러스 주식이든 뭐든 있어야지 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올라가든 말든 할 거 아니요.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주식도 없고 그러면은 뭐 이게 탑승이나 가능하겠습니까? 마이너스 난 주식이든 플러스 난 주식이든 간에 뭐라도 있어야지 상승장에서 누려보고 뭘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거는 뭐예요? 지금 위에서 물려 내려와가지고 마이너스인 계좌를 가지고 있지만 일단 탑승권은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꼭 비즈니스일 필요는 없잖아. 목적지 가는데 비즈니스 타면 좋죠? 비즈니스는 뭐야? 돈만 있는 사람들. 자 생각해봐요. 작년 지금 이맘때예요. 작년 요맘때부터 내가 뭐라 했어요? 시장이 바닥입니다. 수급이 들어옵니다. 이제부터는 괜찮을 거예요. 그때부터 주식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났잖아요. 수익 잘 나고 있죠? 네. 좋아요. 마이너스 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부터 산 것들은 어지간하면 마이너스 별로 없어요. 잘 올라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요런 데서 매수해서 끌려 내려온 것들이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게 문제인 거든. 그게 문제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마이너스가 난 계좌가 있어도 괜찮아. 비즈니스야. 이거 돈만 있는 사람은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빠르게 그냥 막 누워서 뭐 자고 있으면 깨워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막 네. 커피 하나 줘봐요. 그러면 커피도 갖다 주고 막 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코노미예요. 여러분들 이코노미야. 이코노미. 근데 가는 동안에 막 그냥 막 그래. 이코노미를 저 같은 사람이 타면은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진짜 막 다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어떻게 움직이질 못해요. 진짜 막 어떻게 한두 시간을 좀 버틸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 양옆에 여자라도 앉아있으면 내가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시커먼 놈들 둘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낑겨서 가면은 막 진짜 미친다고요. 여자분들이 앉아서 가면은 뭐 10시간도 가지. 네. 10시간도 가지. 네. 아무튼 좀 불편해. 하지만 어디로 가요? 목적지까지는 같이 떨어집니다. 비즈니스를 타고 간 사람이나 이코노미 타고 간 사람이나 비행기에서 일단 내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목적지 도착하는 거잖아. 타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티켓은 뭐다? 주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네? 티켓은 주식이야.
그 여러분들은 지금 자격이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있는데 왜 비행기가 빨리 안 가나요? 저는 그것도 제일 그런 게 있었어요. 비행기를 이렇게 타잖아요. 비행기를 이렇게 타면 활주로에 이렇게 한참 서 있어. 이것도. 그래서 비행기가 왜 막히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비행기도 활주로 가려고 이제 타려고 그러면은 앞에 비행기 휴가철 되면은 비행기들이 앞에 줄 서 있죠. 지 이륙하려고 순서 기다려서 날아가야지. 하늘 위에서는 안 막히겠지만 활주로에서 막힌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 안에서 또 1시간이고 또 개기는 거야. 그냥 막 내 차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이코노미를 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잘 나가고 계신 분들은 비즈니스를 타고 가시는 거고, 하지만 목적지는 어디까지 간다고요? 저 위까지 갑니다. 일단 중간 경유지가 될 수도 있겠지. 2700포인트 넘어가면서. 또는 여기까지가 뭐예요? 일정 고도로 올라가는 구간일 수 있어. 비행기가 유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안전벨트 풀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이렇게 스튜어디스들이 와가지고, 네, 승무원들이 와가지고 밥도 주고 뭐 맛있는 것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하잖아요. 네? 편안해지는 단계가 오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불편해. 네?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네. 천천히. 천사랑이 성투사였으면 천사랑이 뭐요? 천사? 그 땅콩도 갖다 주고요. 네? 저 위에 가면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안전벨트 풀고 좀 이제 화장실 좀 갈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래서 비행을 즐기시면 된단 말이야. 그게 어디야? 이제 하늘길로 들어가는 바로 그 시기란 말이죠. 네? 첫사랑이면 실패했죠. 왜 그래요? 또 장 많이 올라갔을 때 전화해서 오빵 그때 내가 너무 심했징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첫사랑은 안 됩니다. 네, 다 실패야. 첫사랑은 아시죠? 네. 전화 왔었다니까 옛날에. 누구요? 그 헤어진 첫사랑은 아니지만 중간에 만난 걔가 이제 전화가 왔었어요. TV 방송 봤다면서 오빵 어쩌고 저쩌고 해서 꺼지라 그랬지. 꺼지라. 너 왜 또 냉정하잖아요. 꺼지라. 너와 나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다. 네. 네, 하여튼 그건 좀 각색한 거고요. 네. 아무튼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김태희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는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김태희랑 결혼할지 전지현이랑 결혼할지 둘 다 유부녀네. 네. 이거를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네. 김태희랑 결혼할지 전지현이랑 고민할지를 왜 걱정을 하고 왜 고민을 하는 거지? 걔네들은 어차피 여러분들하고 결혼해주지 않아. 아까 누구? 이민호? 이민호랑 결혼할지 또 누구였어? 걔랑 결혼할지 이거 고민 뭐 김남길 그래 김남길이랑 결혼할지 고민하지 마시라고. 얘네들이랑 결혼 못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이게 뭐 돈을 이렇게 막 그냥 많이 벌면 어떡하지? 뭐 그냥 뭐 세계 최고 부자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수준에 맞는 전략을 세우세요. 아시겠죠? 고개를 돌려봐. 지금 같이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서로 마주 보면서 그러니까 네 이럴 수 있지. 네 아니면 저 안방에서 이제 이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뭐 아무튼요. 네 3테크 2번이요. 네 소지섭이 됐든 뭐든 네 너무 멀리 있는 거, 현실 불가능한 거, 막 그 다음에 빨리 뭔가 이룩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네? 뭘 생각하라고요? 지금 순서대로 잘 가고 있는 거야. 순서대로 잘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죄가 있다면 이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려고 하고, 옛날에 그 편지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박신양이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저에게 죄를 물으신다면 이 여자를 사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네. 지금 보면은 되게 닭살 돋는 연기인데 그때는 왜 영화관에서 애들이 이렇게 펑펑 울었는지 모르겠어. 네. 소지섭 결혼했어요?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 뭡니까? 주식을 산 것뿐이잖아요. 네. 주식을 사서 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것뿐이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잘못은 누가 했어? 푸틴이랑
걔네가 한 거지. 미국의 파월 이놈들이 한 거요. 네. 그러면 요것들을 분명히 이렇게 해서 뭐 지구가 망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악재의 어떤 국면에서 내가 주식을 딱 사서 거기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악재는 지나가요. 지금 빨간망토님이 목이 물렸다고? 목이 물렸어. 아파. 그래서 그거 평생 아플 거요? 아니죠. 평생 간지럽고 뭐 평생 이렇게 막 목이 물린다고 이만큼 커져가지고 막 계속 커지고 막 계속 그럴 겨?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무엇만 고민하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면 저놈들에게 안 뺏길까? 어떻게 하면 안 뺏기고 잘 들고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달리기 하면서 물컵에 물을 잔뜩 채워가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중하고 천천히 가야지. 네? 제가 또 연기하면 연기 대상 아닙니까? 배우들 다 밥줄 끊게 받아야 연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그런 얼굴 왜 이렇게 까매? 네. 그 얘기도 지난번에 해드렸는데 최유근날님. 자,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는 시기에 주가가 오른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금리가 올랐어요, 내렸어요? 지금까지는요. 금리가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금리가 올랐잖아요. 근데 주가는 왜 떨어졌을까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죠. 네. 금리가 왜 올랐을까와 금리가 왜 내렸을까를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죠. 이거는요, 완전히 적어야 딱 책에 쓰여져 있는 대로만 보게 되면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원래 이제 다음 주 강연회 때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봅시다. 금리가 왜 올랐는지를 봐봐요. 금리가 왜 올랐을까? 금리 얘기 왜 올라간 거예요? 금리 왜 올렸어요? 파월이 왜 올렸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대잖아. 물가가 올라갔대요. 물가는 왜 올라갔어요? 유가라든지 이런 애들이 올라가서 그랬어요. 이거 왜 올라갔어요? 전쟁에서 그런 겁니다. 그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해가지고 유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어. 그래서 금리를 올리겠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유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물가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최고점 대비해서 지표 자체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위쪽에 있어요. 이제 금리를 내리겠대요. 왜? 물가를 그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물가를 이제 더 조져야 될 이유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황이 안 좋았어.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는데 이때 금리 올려버렸어. 그러니까 더 가속화됐죠. 왜?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뭐가 돼요? 금융비용이 늘어나가지고 실적이 감소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쇄하고자 물건값을 다 올려놨어. 그래서 물건값이 올라갔어요. 물건이 올라갔다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경기가 그래도 뭐 이제 좀 안정화됐죠. 물가가 내려가면서 원자재 가격도 내려가요. 그런데 물건값은 안 내리죠. 라면값 100원 올리고 30원 내리겠대. 이런 것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가가 일단은 떨어진다, 안정화된다 그러면은 물건값은 올라가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처음에는 거부감 느끼다가 이제는 적응을 해. 적응을 하면은 아이씨 라면 100원 비싸 안 먹어. 그러다가 아니지, 소주로 합시다. 소주 5,000원? 아 비싸 안 먹어. 그러다가 이제는 소주 5,000원이 당연한가 보다. 마시기 시작해. 소비가 늘어나요. 기업들은요, 비싼 가격에 팔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기업체 실적이 증가해요. 이때는 실적이 감소했지만 여기다가 뭘 도와준대?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겠대. 그럼 금융비용은 여기서 더 이상 나갈 일이 없어요. 여기다가 만약 인하까지 해준다 그러면 실적 더 좋아지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의 금리 인하는 다른 거예요. 보통 금리를 떨구기 시작할 때는 주가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 돈을 좀 걷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금리를 낮추는 경우들이 아니지. 금리가 막 그땐 높죠. 그래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조정받기 시작할 때 이제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부양책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무엇을 해요?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서 바닥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보통 이게 정상인데 이거는 반대로 됐어요. 개판이 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좋아지면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거는 주가 때문에 금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리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봐요. 시장은 저점이요. 근데 금리가 내려가겠대요. 시장에 돈 더 풀어주겠대요. 그러면 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네. 자, 쉽게 얘기하면 2008년도에 금리가요. 여기도 5%대였어요. 미국이요.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5%. 그래서 쭉 떨어지고 마이너스 금리가 또 제로 금리가 떨어졌죠. 재밌는 건 뭐예요? 시장이 이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지금이 5%야. 그러면 앞으로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그거를 보고 가시면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은 사실은 접어놓고 가셔도 됩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시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르는 종목을 잘라먹고 파는 것과 큰 파동을 버티고 먹는 거, 어떤 게 수익이 좋으냐? 당연히 팔아먹는 게 좋죠. 중간에 자, 올랐을 때 팔고 밑에서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수익률이 여기서 가만히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문제는 뭐냐? 할 수가 없다. 문제는 할 수가 없어. 아, 할 수 없어요. 이거지. 이거 할 수 있어요? 아니, 시장도 잘 못하시잖아요. 솔직히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저는 물론 사고만 했지만 뭐 사고 팔고를 뭐 조정도 다 이야기해 드렸어요. 이번에도 조정 나오는 거.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못 하시잖아. 왜 못해요? 그 당시로 가게 되면 지금이야 이제 지나간 거 보니까 보이지. 근데 봐봐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지금 지났으니까 알 수 있겠지만 이번 주 월요일 날 어땠어? 아, 이 엿 같네. 더 빠질 것 같은데. 사요 못 사요? 못 사. 뒤로 더 넘어가 봐요. 자, 이때 우와, 시장 죽이네. 이대로 돌파하는 거 아니야? 더 사야겠네. 팔 자리 사고요. 살 자리에서 팔고 싶거든.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안 팔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시장은 가는 거죠. 어차피 시장은 올라간다 얘기잖아요. 어차피 올라가면 오르락 내리락 분명 나타날 수 있지만 재수없이 잘못 판다거나 타이밍을 못 잡아버리게 되면 나는 나가리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키잖아요. 여러분들 월요일날 굉장히 기분 나빠했더만, 네,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무슨 연기냐? 주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막 그래서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기가 막히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 다 봤어. 네, 내가 다 보고 주식을 사도 된다고 얘기한겨.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먼저 들어와요. 아니, 누가 지나가다가 나를 툭 치고 지나가.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잖아. 저 새끼 뭔데 날 치고 지나간 거야? 일단 기분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문신홍아 이렇게 와가지고 뭐라고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서 그러고 가는 거지. 뭐 저 같은 경우에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기분 좋았으면 내일 이상해질 수도 있어. 내일 주말이기도 하잖아요. 네. 막 내일도 꽃길만 걸어요. 누가 그렇게 쓰셨던데 누구야? 누가 내일도 꽃길만 걸어요. 근데 내일 꽃길이 아니라 뭐가 있을 수 있지. 네. 내일은 오히려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계좌에 못난이가 많은 것들에 대한 정리는 언제 들어가시면 된다고 그랬죠? 2700까지는 무조건 기다리세요. 물론 무조건 기다린다고 해서 다 해답이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뭐 그 종목들을 전부 다 내가 뭐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봐드리면 좋지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준점을 세우세요. 자, 이 정도 라인대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새끼들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좀 짜보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죠. 네. 그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뭘 몰랐을 때 속을 편했을까요? 과연? 아니지. 여러분들이 뭘 몰랐을 때 속이 편했으면 주식을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잖아. 주식이란 걸 모르고 살았어. 아, 주식이란 게 있구나. 그런 세상이 있지. 그런데 누구는 돈을 벌었네. 삼성전자가 뭐 10만 전자를 가네. 뭐가 어떤 애 막 그냥 뭐 주식으로 돈 버는 시대가 왔네.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속이 아유 그래도 니들은 돈 벌어라. 나는 속 편하게 살란다. 그랬으면 주식 안 했겠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또 들어왔어. 네. 어쨌든 주식은 이제는 우리 세상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재테크 방법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 물론 돈이 많으면 돼. 뭐, 물론 이제 뭐, 유산을 많이 물려받는다거나, 아니면 복권에 한 10번 당첨된다거나. 요즘 복권 당첨 하나 돼도 안 돼요. 네. 10번 당첨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길 가다가 뭐 똥 묻은 돈 5만원짜리를 뭐 1000만 개 준다든지 뭐 그러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일들은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그냥 일반 서민이 월급 받아가지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주식밖에 없어요. 어디다 하려고? 은행에다가? 애미야 적금이 짜다. 그 그림도 있는데. 애미야 적금이 짜다. 재테크는 주식 적금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있는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요 다 똑같아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고요. 부자들도 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 돼도 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응. 내가 우리나라 재벌 1위야. 그래도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거야. 돈에 대해서 자유로우려면은요 어디 알프스 같은 데 살아야 돼요. 알프스에 이제 뭐 산 중턱 같은 데 가가지고 네 그렇게 하셔야지. 자연인으로 사셔야지. 자연인으로. 근데 이 세속적인 세상에 살려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 하시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주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면 남들은 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또 돈을 벌었네. 누구는 집을 바꿨네. 차를 바꿨네. 뭐 마누라를 바꿨네. 남편을 바꿨네. 뭐 그러고 있는데 아씨 나는 언제 바꾸지? 그러면서 딱 쳐다보고 있는데 막 그냥 남편이 방구 뿡뿡 끼면서 그냥 으아 막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도 끔찍한데 소파에서 막 방구 뿡뿡 끼면서 막 먹을 거 막 먹으면서 으아 막 그러고 TV 보면서 그냥 이거 그 홈쇼핑 그거 있잖아요. 네. 뭐 기능성 거시기 뭐 이런 거 보면서 하하 그러고 있으면은 네 어쩌고 싶어요. 내가 너 때문에 주식을 해야 되겠어라고 마음을 먹겠지. 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일찍 들어오냐 늦게 들어오냐의 차이입니다. 네. 일찍 들어오냐 늦게 들어오냐의 차이일 뿐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거시기 하지 마세요. 네. 너무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왜 주식에 발을 담궈 가지고 이 역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느냐. 네. 나중에 보세요. 이 시장이 많이 올라가서 또 호황을 보이고 뭐 3,000원 넘어간다. 뭐 3,300원 가네. 막 이런 지랄을 할 때가 또 온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또 여러분들의 그 과거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임창정 노래가 있지. 날 닮은 너를 날 닮은 너가 네. 또 들어와가지고 막 북적북적 또 뭐 난리 난다고요. 그럼 그때 가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네. 아휴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네? 여러분들 이제 초보가 아니에요. 이제는 항상 그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유치원생이 아닙니다. 뭐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초보가 아니에요. 이제 뭐요 여러분들은 중고수라며 중고수. 아니 계좌가 마이너스인데 뭔 중고수요. 난 아직도 줄인이요. 성취사 방송 이만큼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정립은 안 되더라도요 줄만 따라락 세워놓으면 그게 벌써 책으로 몇 권인지 몰라. 네? 책으로 몇 권인지 모른다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세요. 곰곰이 주무시다가 이렇게
딱 눈 감고 바로 그냥 골아 떨어지지 마시고 그냥 오늘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는 거는 또 뭐 그냥 뭐 이상한 거 뭐 봤죠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네? 뭐 마누라를 어떻게 바꾸느니 뭐 이런 거 기억하지 마. 이런 거는 괜히 꿈속에서 얘기했다가 얻어 터집니다. 일어나봐 이 새끼. 그러고 멱살 잡고 뭐라 했냐 너 지금. 네, 혼난단 말이야. 그래서 김태희랑 결혼할까 뭐 전지랑 결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들은 네 나는 어디쯤에서 움직일까? 난 어디까지는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종목들이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요. 얘네가 계속 떨어지고만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저점 지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도 지금 보면 되게 무서운 자리지만 여기 저점 지지대가 가까이 있으면은요 지금 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일부터 바로 반등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저거 하지 마. 걱정하지 마요. 이럴 때보다 힘듭니까? 아니 그냥 뭐 쉽게 생각해도 올 연초보다 힘듭니까? 안 힘들잖아. 그때보다 낫잖아요. 그럼 됐어. 어디랑 자꾸 비교하시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저기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있지도 않은 저기랑 비교하시는 언제 갈지도 모르는 저기 1만 포인트랑 비교하시는 겁니까?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재훈이랑 비교합니까? 아니면은 뭐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과 비교하세요. 어제 여러분보다 과거의 여러분하고 비교하세요. 과거의 여러분보다 잘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요. 네.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 누구는 뭐 어떻게 했는데 뭐 그것만 자꾸 보면요 여러분들 자존감이 떨어져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안 나고 있는지는 과거에 나와 비교를 하는 거야. 너 이 새끼 일로 와봐 해가지고 딱 난 과거에 어땠지? 저는 분명히 과거에 나보다는 잘하고 있어요. 어제 저보다 계좌도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어제보다 좀 떨어졌어. 그 정도는 괜찮아. 뭐 그런 건데 뭐. 자, 한 달 전에 나와는 어때요? 2달 전에 나하고는 어때요? 지금 마이너스 계좌 보기 싫어서 그렇다. 마이너스 계좌는 평생 따라갈 겁니다. 네? 마이너스 계좌는 평생 따라갑니다. 플러스가 나와도 마이너스 나오는 건 분명히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증권사에서는 뭐 한다고요? 매입 자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손실률 매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마이너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 종목이 다 수익이 나가지고 그냥 막 터져 있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은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더 조금밖에 수익이 안 나와요.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 좋을 거예요. 작년보다 더 좋아요. 재작년보다도 좋을 수도 있지. 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수 좀 빠지는 거 걱정하지 마요. 시장이 빠질 때 지수 빠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내려올 때 내려오지만 지금 봐요. 요만큼 내려갔지만 지금 이만큼 올라가니까 어때요? 금세 다 회복됐잖아. 자, 아직 회복이 안 됐어? 2650 가면 회복돼요. 넘어갈 수 있어요. 계좌 그러면 그때 또 좋아졌다고 또 막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와, 계좌가 더 좋아졌어요. 그럼 또 조정 다 받는 거야. 네, 항상 로테이션입니다. 돈일고 도는 것이 주식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은 주말이니까 아침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네 천천히 대응하세요. 아침에 떴다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면은 바로 귓방망이 날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조심조심 대응하시고 아침에는 원래 주말에는 아침에는 대응 잘 안 하는 겁니다. 떠서 시작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잘 조심해 주시고 자신이 정해놓은 원칙이나 기준 이런 것들을 좀 보세요. 네. 요조님 그거 우리 종목 맞냐고 여기 무방에서 물어보시면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해드립니까? 어떻게 해요? 맞아요 라고 대답해드려요? 아니에요 라고 대답해드려요? 무방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아닌데요? 긴데요? 뭘까요? 네. 무방에서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기든 아니든 네 기든 아니든 무방에서 물어보시면 안 돼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보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버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가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뭐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제일 쓸데없는 게 주식 걱정입니다. 네. 주식 걱정이니까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네.
야, 부자 될 놈아! 필명 좋네요. 꼭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핑크핑크잖아요. 남자는 핑크니까 이렇게 하면 좀 얼굴이 어둡지만 핑크핑크. 네. 내일도 핑크핑크. 핑크한 꿈 꾸세요. 꼭 이런 게 돼지 같긴 하다. 돼지. 핑크핑크 돼지가. 네. 자, 고생하셨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